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2024년 7월 전체 미팅을 하게 된 소셜팀 석박통합과정 1년차 문청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너럴리스트 로봇 폴리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 내용은 알키미스트 과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알키미스트 과제가 결국에는 하나의 스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킬을 학습을 해서 이제 모델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태스크를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가, 이에 대한 아이디어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텐츠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너럴리스트 로봇 폴리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 RTX와 옥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제가 톡하기에 옥토를 적용해 봤을 때의 결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와 관련돼서 제가 느낀 한계점과 추후 이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제 생각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너럴리스트 로봇 폴리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는데요. 이제 현재의 경우 이제 매니플레이션 작업이 굉장히 많은 태스크에 진행되고 있고, 이제 각각의 연구실에서 서로 다른 인바디먼트로 서로 다른 태스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각의 태스크를 진행하는 모델들은 있지만, 이 태스크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모델은 현재까지는 없고, 이와 관련해서는 한계점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토카비에 적용 가능한 이미테이션 러닝 모델 중에 이제 제너럴한 퍼포스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기존 이미테이션 러닝 연구는 수행 가능한 작업의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태스크에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 태스크에 따라서 데이터 컬렉션 및 모델 리트레이닝을 해줘야 하고, 이제 환경 변화 및 물질 변화에 대해서 따라서 성능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범용적인 로봇 제어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었고, 이것이 제너럴리스트 로봇 폴리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선행 연구가 두 가지 있는데, 이제 RTX와 옥토가 있어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TX입니다. RTX는 이제 기존의 그 자연학 처리나 비전 분야에서 쓰고 다양한 데이터로 학습된 라지 스케일의 제너럴 퍼포스 모델이 작고 태스크 스피시한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보다 작업에 대해서 더 성능이 뛰어난 경우가 존재하고, 이 해당 개념이 로봇 매니플레이션 분야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동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통일된 데이터 포맷의 라지 매니플레이션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를 학습할 하이 캐퍼시티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하이 캐퍼시티한 모델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데이터셋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하나의 프로젝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21개의 기관에서 22개의 이중 로봇으로 527개의 스킬, 일단 16만 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얻은 데이터셋을 특정한 포맷, RADS 포맷으로 통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 실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이 데이터셋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이 데이터셋을 본인들한테 보내주면은 이 데이터셋을 공유해서 오픈소스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지 스케일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쪽 분야에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이 라지 스케일의 데이터셋을 적용할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데이터셋을 이용할 모델로 RTX라는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RTX 모델은 기존의 RT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이제 데이터셋을 본인들이 제안하는 오픈X 인바디먼트 데이터셋을 학습했을 때의 성능이 기존 RT보다 좀 높다는 것을 이제 이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이 하이 캐패시티한 모델인 RT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RT1 모델인데요. 이 RT1 모델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기 너무 기니까 이제 이 데이터 포맷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는 첫 번째로 인풋 이미지 히스토리와 이 히스토리, 그러니까 이 태스크를 설명하는 인스트럭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태스크 인스트럭션의 경우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인코더를 통해서 인베딩이 되게 되고, 이제 이미지의 경우도 프리트레인드 된 이미지 넷을 통해서 인베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인베딩 벡터가 나올 텐데요. 이를 필름 레이어라는 레이어를 통해서 결합을 하여가지고 통일된 형태의 토큰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총 81개의 토큰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리얼타임으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81개의 토큰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며 8개의 토큰을 압축하는 네트워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큰 러너라는 네트워크를 압축하는
토큰을 압축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81개의 비전 랭귀지 토큰을 8개의 토큰으로 압축을 합니다. 그럼 해당 8개의 토큰을 디코더 온리 트랜스포머 모델에 보내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인풋으로 들어온 이미지가 6장이기 때문에 총 6장의 이미지를 구해서 48개의 토큰이 트랜스포머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트랜스포머에서는 11차원의 토큰화된 액션을 내보내게 되는데요. 이제 11차원의 액션은 첫 번째로는 로봇 플랫폼이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중에서 이제 모바일 움직일지 아니면 이제 로봇 팔 움직일지 아니면 작업이 끝낸지를 나타내는 모드가 하나 있고 이제 각각 모바일 베이스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3차원 액션 값, 그 다음에 로봇 팔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7차원 액션 값이 나오게 됩니다. RT2 모델입니다. RT2 모델의 경우 이제 똑같이 인풋으로는 이미지와 인스트럭션이 들어가고 아웃풋으로도 로봇 액션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제 VLM이라는 모델을 이용했다는 것인데요. 이제 VLM 모델은 웹스케일 데이터로 학습이 된 굉장히 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델을 이제 정확하게 설명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비유를 해서 표현해 본다면은 챗 GPT를 모두 다 아실 수 있는 챗 GPT에 이미지와 인스트럭션을 넣으면은 아웃풋으로 로봇의 액션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경우에도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이 인풋을 토크나이즈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모델의 경우 이미지는 VRT를 통해 그 다음에 랭귀지의 경우 일반적인 토큰화를 통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모델도 똑같이 이제 그 디스크리트한 액션이 나오게 되고 이 디스크리트한 액션은 모바일 베이스가 제외된 8차원 액션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8차원 액션을 토크나이즈 하면은 로봇이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한 모델 설명을 드렸고 이제 두 모델의 이제 인풋 아웃풋 사이즈 데이터셋 같은 걸로 이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의 형식은 동일하고 데이터셋도 이제 RT1의 경우, RT2의 경우 로봇 액션 데이터셋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의 경우도 이제 구글사에서 제작한 에브리데이 로봇을 동일하게 사용하였고, 이제 이 두 모델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RT1의 경우는 35밀리언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모델, RT2의 경우는 55빌리언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훨씬 더 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의 경우 둘 다 3Hz로 돌아갈 수 있다고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RT2의 경우는 3Hz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살짝 살펴보면은 이제 RT1의 경우는 이제 로봇 액션을 적용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제안하였다. 그다음에 이제 토커나이제이션을 바탕으로 이종 로봇의 데이터를 같이 학습을 적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RT2의 경우는 VLM을 이용한 파인튜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로봇 오브젝트에 대한 높은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과 이제 의미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래서 더 높은 일반 성능이 보인다를 컨트리뷰션으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RT1 구조와 RT2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RT1, RT2 구조의 오픈X 인바디먼트 데이터셋을 학습을 진행했을 때의 실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서로 다른 로봇 태스크에 대해서 오리지널 메소드, 그다음 RT1 메소드, RT1X 메소드 사이의 성공률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밑에 있는 것이 이 각각의 이제 실험 테스트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실험을 진행한 인바디먼트 로봇 플랫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마다 각각 왼쪽에 보이는 게 각 연구실에서 각각의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설계했던 오리지널 메소드라고 보면 되고, 이제 첫 번째 RT1 메소드를 이제 그 맨 처음에 말씀드린 RT1만의 데이터셋을 학습한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RT1 모델의 오픈 X 인바디먼트 데이터셋을 학습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평균값을 보시면은 이제 하이 스페시티한 모델을 하이 디버스한 데이터셋을 학습한 경우 높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픈X 인바디먼트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어블레이션 익스페리먼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이 모든 결과를 볼 필요는 없고 첫 번째와 두 번째만 보면 괜찮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경우 모델은 RT2고 두 번째 경우 RT2X가 되어 있는데요.
RT2의 경우는 앞에서 드렸던 이제 똑같은 RT1 로봇 액션을만 이용해 학습한 경우, 두 번째의 경우 이제 오픈X 인바디먼트 데이터셋을 이용해 학습한 RT2 모델입니다. 이제 성능을 보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RT2 제너레이션 이밸루에이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둘 다 이제 동일한 비슷한 성능을 보였는데 이게 무슨 성능에 대한 지표냐면은 노블 오브젝트나 이제 물체 위치 바뀌었을 때나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의 성능인데 이 두 개가 비슷한 성과를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프리트레인된 VLM을 이용했기 때문에 해당 작업에 대해서는 비슷한 이상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멀전트 스킬 이밸루에이션에서는 이제 오픈엑스 인바디먼트로 한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게 어떤 작업이냐 하면은 데이터셋에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셋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을 이제 주었을 때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성공률을 확인한 그래프입니다. 확인한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제너럴 퍼포스한 폴리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중 로봇의 다양한 데이터를 통일된 데이터셋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 실제로 X 인바디먼트 데이터셋을 이용해 학습을 한 경우 스페시픽한 데이터셋보다 좋은 성능을 보인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당 모델을 그대로 똑하게 적용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논문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일단 이 모델들 같은 경우는 학습 시에 이미지 인풋과 엔드 이펙터의 포지션 아웃풋만 고려했다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로봇에 대해서는 제너럴라이즈는 성능을 평가 지표가 없고 이 논문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가 안 좋다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엑스 인바디먼트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성능이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근본적인 리미테이션 러닝의 문제인데 이제 학습한 데모 이상의 성능을 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RT2X 모델의 경우 모델 크기가 굉장히 커서 일반화 성능이 좋지만 실제 서버가 없으면 사용을 못하려고 내에서는 사용이 어렵다는 한계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RTX는 그러니까 결국 X 인바디먼트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게 다른 거죠, 메인. 그렇습니다. 그 일반적인 모델은 앞에서 보여드린 RT1과 RT2가 똑같고요. 학습한 데이터셋만 본인들이 제안한 다중 로봇의 데이터셋을 학습했을 때 게다가 형식도 통일하고. 그렇습니다. 형식은 이제 RADS라고 Reinforced Learning 데이터셋 포맷이 있는데 이제 그 포맷으로 통일된 형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해당 형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소개하고 있어서 저도 포카비에 적용을 할 때 오픈엑스 인바디먼트 데이터셋을 이제 그 형태로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논문이 이제 옥토입니다. 이제 옥토 같은 경우는 이제 RT보다 규모는 작으면서 오픈엑스 인바디먼트 데이터셋으로 똑같이 프리트레인을 시켜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을 통해서 인풋과 아웃풋 스페이스의 여러 형식이 지원이 가능한 오픈 소스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옥토 모델도 결국에는 트랜스포머 모델이기 때문에 인풋의 토큰 형태로 나타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델의 입력으로는 태스크와 옵저베이션, 그러니까 카메라 이미지가 존재하고요. 각각의 입력에 맞는 토커나이저를 이용하여 공통된 형식의 토큰 형태로 나타냅니다. 이제 랭귀지 인스트럭션은 토큰화된 후에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로 전달돼서 이제 토큰 시켓을 생성하고 이미지 인풋은 CNN을 통과하여 브래킷 패치 스케스 형태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두 각각의 시퀀스에 포지셔널 인베딩을 추가한 후에 태스크와 옵저베이션 태스크를 하나의 벡터로 통합하여 나타냅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 이 논문이 이제 트랜스포머 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존 RT 모델과의 차이점이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이제 리드아웃 토큰과 데이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이 있는데 이제 리드아웃 토큰은 지금까지 이제 옵저베이션 시킷을 하나의 벡터로 인베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해당 인베딩 벡터에 이제 액션 헤드가 결합되어 이제 액션 청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은 이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가장 큰 컨트리뷰션인데요. 새로운 옵저베이션, 액션 모달리티에 따라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파라미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인풋과 파라미터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파인 튜닝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옵저베이션이 추가되면 라이트웨이티드 인코더를 추가하여 공통된 토큰 형태를 만들어주고 이 만들어진 토큰 형태의 포지셔널 인베딩을 추가하여 기존의 옵저베이션과 결합하는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새로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모델을 건드릴 필요 없이 기존의 모델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액션에 대해서는 이제 뉴 액션 헤드를 모듈 형식으로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원하는 형식의 액션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델은 이제 새로운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이니셜라이즈와 리트레이닝이 필요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디테일입니다.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로스와 목적에 따라 액션 헤드를 모듈적으로 여러 개로 결합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난 5에서 10페르츠로 인퍼런스를 할 수 있다입니다. 이제 그 모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옵토는 이제 작은 모델과 베이스 모델이 존재하게 되고요. 데이터로는 오픈엑스 인바디먼트 데이터셋 중에 80만 개의 이제 트래젝토리를 골라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파인튜닝 과정, 이제 파인튜닝도 엔비디아 A5000 GPU를 사용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저도 동일하게 엔비디아 A5000 GPU는 없지만 저희 연구실에 존재하는 GPU 4090으로 파인튜닝을 시도해 보았는데 파인튜닝이 제대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RT1X, RT2X, 옵토 모델을 툴을 통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모델 사이즈의 경우 옵토가 스몰을 사용할 경우 가장 작고요. 데이터의 경우도 이제 RT1X와 RT2X 경우보다 옵토에서 더 많은 데이터셋이 프리트레이닝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옵저베이션의 경우 RT1X와 RT2X는 이미지만 사용할 수 있지만 옵토는 이미지와 현재의 조인트 값도 같이 입력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웃풋의 경우 RT1X와 RT2X는 엔드 이펙트의 포지션 형태로만 나오지만 이제 옵토는 엔드 이펙트의 포지션과 엔드 이펙트의 포지션뿐만 아니라 타겟 포지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어느 걸 말씀하십니까? 이 포지션하고 타겟 포지션. 조인트 포지션입니다. 타겟 조인트 포지션 제가 잘못 썼는데요. 이제 이 포지션과 조인트 포지션을 옵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성능 지표입니다. 오른쪽 표는 그닥 중요하진 않은데 이제 왼쪽 표를 보시면 제로샷 이밸류에이션인데요. 이제 파인튜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의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제 그 제로샷에서 성능을 평가한 거는 태스킹 디스트리뷰션, 노블 오브젝트, 디스트럭트 오브젝트, 라이트닝 조건에 따라서 달라졌을 때의 작업 성공률을 평가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왼쪽 그래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이제 RT1X에 비해서는 옵토가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RT2X와 비교해서는 이제 모델의 규모가 훨씬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인튜닝 이밸류에이션인데요. 이제 파인튜닝 이밸류에이션도 제가 내놓친 세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요. 왼쪽에 별표를 친 것은 이제 새로운 옵저베이션이 또 이제 커렉트 조인트 값이 들어가는 작업에 대한 것이고 이제 오른쪽에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 두 개는 뉴 액션 스페이스, 이제 타겟 조인트 스페이스를 내보내는 작업에 대한 이제 성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옵토의 이제 위에 두 개의 비교한 논문은 이제 첫 번째 논문은 각각의 작업에 대해서 파인튜닝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스크래치 트레이닝을 했을 때의 경우고 두 번째는 이제 스테이트 오브 아트 정도의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이제 그냥 아웃풋을 내보내는 액션 헤드만 붙여가지고 평가했을 때의 성능 비교 지표입니다. 이제 성능을 확인해 보시면 옵토가 압도적으로 좋은 성능을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옵토 모델이 효율적인 파인튜닝을 통해 새로운 인풋 스페이스와 액션 스페이스에 대응이 가능한 제너럴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제안한 한계점으로는 이제 프리트레인에 사용한 데이터셋의 비율에 따라서 그 성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옵토를 특허비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이유입니다. 이제 파인튜닝을 통한 멀티 모달리티를 지원하고 높은 제너럴리스트 성능을 가지며 간단한 파인튜닝을 통해 영출에서 구현이 가능한 제너럴리스트 폴리시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실험을 세팅한 상황인데요. 이제 옵저베이션 값으로는 현재 조인트 값과 헤드뷰 이미지를 넣어줬습니다. 이제 태스크, 이제 인풋으로 넣어줘야 되는 태스크는 이제 어프로치 컵이라는 작업을,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을 만들어서 같이 넣어줬고요. 이제 아웃풋으로는 타겟 조인트 값을 받았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옵토 논문에서 제안하는 필요로 하는 그 파인튜닝 데이터가 100개 정도 이상을 사용하면 좋다고 해가지고 120개의 경로를 이제 랜덤 컷 포지션에 대해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이제 토카비에 적용해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게 컷 포지션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항상 같은 방향으로 손을 뻗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모델을 잘못 구했나 싶어서 똑같은 모델을 알로하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이 모델에서는 이제 그 큐브를 잡아가지고 다른 팔에 전달해주는 작업인데 이제 큐브의 위치가 달라도 로봇이 잘 작동해서 큐브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길긴 한데 좀 잡아서 근데 전달. 큐브의 위치가 비슷한데? 이게 세 개가 더, 네 개가? 네 개가 비슷하긴 한데 이제 실제로는 한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 이거 제가 정확한 거리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랜덤하게 생성을 하는 거여서 그래가지고 좀 더 원인 분석을 위해서 한번 분석 실험 진행을 해보았는데 이제 시뮬레이션 톡합이와 시뮬레이션 알로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제 인풋으로는 똑같이 인스트럭션과 옵저베이션이 들어가지만 저희 톡합의 경우는 이제 헤드 카메라 뷰가 들어가고 이제 시뮬레이션 알로하의 경우에는 탑 카메라 뷰가 들어갑니다. 근데 아웃풋으로는 이제 시뮬레이션 톡합이는 8차원 조인트 값이 나오고 이제 시뮬레이션 알로하는 양팔이기 때문에 13차원 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에 사용한 데이터 셋도 제가 더 120 트레스토리 더 많았고 시뮬레이션 알로하는 50개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트레이닝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이제 왼쪽이 시뮬레이션 톡합이고 오른쪽이 이제 시뮬레이션 알로하인데 알로하의 경우 학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시뮬레이션 톡합의 경우 학습이 중간중간 튀는 값들이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점은 이제 오버피팅 문제로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고 이제 프리트레인의 데이터셋에 없는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제너럴라이즈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 원인은 이제 뭐가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프리트레인의 데이터셋 중에 일단 액션 스페이스가 조인트 포지셔닝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3% 미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데이터셋은 이제 서드 퍼슨 뷰나 리스크 카메라만 존재하는데 저희 토카비아는 조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장 큰 문제점은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일단 토카비가 프리트레인드 데이터셋에 존재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인바디먼트라는 점과 조인트 값을 이용하는 인풋을 이용하는 경우 현재 스테이트와 퓨처 액션 사이에 인과관계 파악이 이제 포지션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성능이 감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 진행으로는 이게 진짜 조인트 값을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엔드 이펙터 포지션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이제 코드를 짜서 이제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이 문제가 아니라면은 이제 인베딩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조인트 인베딩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과 디퓨전 헤드 같은 거를 적용해 보는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